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는데요. 자, 2026년 올해는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재민 세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올해도 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사항 있을까요? 네,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먼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현재는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인데 자녀 1명은 플러스 50만 원, 자녀 2명 이상은 플러스 100만 원 한도가 늘고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로 받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세 번째로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에는 큰 체감이 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 공제는 맞벌이하는 주말 부부 각각 공제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세대주만 공제되던 구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거를 달리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면 누가 세대주냐보다 요건 충족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네. 특히 올해 1월부터 국세청의 이 가족법인에 대한 감시망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2026년 1월부터 가족법인 감시망이 강화됐다 말은 특정한 한 줄짜리 규정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국세청이 조사 대상 선정과 검증을 데이터 기반으로 더 정교하게 한다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AI, 데이터 분석을 조사 선정에 반영하고 있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친인척 자료 같은 가세 정보와 금융 흐름 정보를 결합해 이상 패턴을 잡아내는 방식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업 승계 제도 악용 우려가 큰 업종에서 법인 형태 운영의 경우 대표이사 실경영 여부, 업종 위장, 사업용 자산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에는 공제 특례,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공식 문서로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족법인이 서류만 있는 법인이거나 법인 자금이 사적으로 흐르는 구조라면 포착 가능성이 커졌고 반대로 실질이 탄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이 납세의 경우는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잖아요. 용어도 어렵고 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찾아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호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 문제는 감기처럼 약 한 번 먹고 끝이 아니라 체질과 검사 결과를 보고 처방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도 코감기인지 목감기인지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듯 사업 형태, 거래 구조, 가족 구성, 자금 흐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설립 초기에는 특히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절세를 합법의 선에서 설계합니다. 당장 줄이는 것보다 나중에 부인될 가능성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증빙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판단되기 때문에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정리할지 전문가가 꼭 잡아줘야 합니다. 네. 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과 증빙의 영역은 보다 좀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이 사람과 법인 구조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의뢰인분이 법인 전환을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세율 구조상 개인보다 낮게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율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디로 얼마나 나가야 하는가입니다. 의뢰인분의 경우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
교육비나 생활비처럼 매달 개인자금 지출이 큰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대표님의 생활을 마련하려면 결국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이 나와야 합니다. 이때 급여로 받으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세, 증빙이 되지 않는 가지급금이 섞이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의뢰인분의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아낀 만큼이 아니라 개인으로 돈을 가져오는 과정까지 합친 총 세부담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까지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 사업자에서 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 외에 또 중요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법인 전환의 목적이 세금인지 리스크 해지인지입니다. 법인 전환은 세율이 낮아서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왜 법인이 필요한지의 목적을 정리해야 전환 방식과 사후 관리까지 맞게 설계됩니다. 두 번째는 전환 방식의 선택입니다. 법인 전환은 방법에 따라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점이 바뀌거나 요건을 달고 이월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현물 출자, 포괄 양수도, 사업 양수도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이월과세 감면 승계가 달라져서 이걸 첫 단추로 잘 끼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금만 보지 말고 사후 관리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전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전환 이후 사후 관리입니다. 법인 전환은 사후에 처분하거나 요건을 놓치면 추징되거나 가산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절세보다는 향후 3년에서 5년까지의 시나리오를 같이 봐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돈의 흐름은 준비가 되었는지입니다. 막상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은 확실히 줄어들지만 줄어든 세금은 내 돈이 아니라 법인 돈입니다. 개인 사업자일 때와 똑같은 금액을 법인에서 출금하게 되면 결국 개인 사업자일 때와 납부하는 세금은 똑같아집니다.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고 법인에서 적정한 급여를 받아오는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도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절감액은 반드시 숨은 비용과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은 세율만 보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대표자 급여, 4대 보험, 배당 구조, 회계 비용, 자금 인출 등 여러 가지 방식까지 합쳐져서 결정됩니다. 즉 법인세가 낮다가 아니라 대표가 돈을 가져오는 구조까지 포함한 총 비용 비교표를 만들어 봐야 진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성실납세가 곧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세금은 당장 줄이는 것만 보고 무리하게 접근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계약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세법 정보가 인터넷에 정말 많지만 세금은 문장 하나로 정리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같은 증여, 같은 법인 전환이라도 계약 구조, 자금 흐름, 가족 구성, 증빙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한 부분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SNS를 통해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온라인은 어디까지나 공통 원칙까지만 전달하고 있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용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법적이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김재민 세무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